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덕수가 포함된 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높은 이 김문수 후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잘 짚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김문수 후보 기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를 못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며칠 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과 좀 이렇게 술을 과음을 하게 됐는데, 술을 조금 많이 마셨는데, 요즘은 술을 조금 평소보다 조금 많이 먹게 되면 언제나 이렇게 후유증을 앓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제 건강이나 이런 면역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 예전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은 이게 1% 이상이 돼야 이제 포함이 됩니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 지난 8일에서 12일까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한덕수가 처음으로 대선 후보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이재명이 계속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37%,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김문수가 9%, 홍준표 5%, 한동훈 4%, 그 다음 한덕수,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이렇게 모두 2%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2%, 처음부터 이렇게 2%다라고 하는 것은 고무적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3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망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자기 계산들도 있을 것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저 압도적인 판을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수를 계속 늘려가야 합니다. 안개 속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20일 정도의 이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에서 이 판 전체를 흔들 수 있겠느냐. 이 정치 평론을 하거나 언론을 보면 이재명을 꼭 제압해야 한다, 이재명을 이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면서도 홍준표는 안 된다, 김문수 안 된다,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의 계속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은재TV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이 시청자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누구나 호불호가 있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좀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기는 것이 우선이라면 이제 이 자유우파, 보수우파 내에서는 누구를 흠집내는 일은, 비난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보이고요. 이제 잠시 뒤면 윤 대통령도 사저로 돌아가는데 윤심 이야기도 나오고 윤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그러니까 지난 탄핵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의 이런 지지에 힘입어서 이 탄핵판을 흔들 수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이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또 정치적으로도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지지층에 호소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후보들이, 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런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결집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또 미치지 못하도록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간다면, 합리적인 판단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변화에 맞춰서 같이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아야겠지만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데 같이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이제 낙오될 뿐입니다. 이렇다면 뭐 윤 대통령이 사주정치를 좀 해도 괜찮은 부분이다. 윤 대통령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가혹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계속 또 윤 대통령의 말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도 김문수도 인터뷰를 통해서 윤 대통령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그런데 뭐 윤 대통령이 전환길이 전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뭐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청년층은 어쩌나 국민들은 어쩌나 이런 말은 이철우가 뭐 전달하는 윤 대통령이 뭐 술을 끊었느니 뭐 배신자들이 어떠느니 이런 말은 윤 대통령에게 좋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 적어도 송은재 TV는 여기에서 중심을 잡고 송은재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합리적이고 변화는 날마다 변화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중심은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제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덕수가 2% 나온 것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지금 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저렇게 설치는 것을 보면 또 대단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는 쉬운 뭐 수치는 아닙니다. 한덕수는 정치 근육은 없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정말 엘리트 공무원이죠. 이제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90일을 유예하겠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대해서 이 상호 관세 90일을 유예하겠다. 그 뒤에 또 더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간은 번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당한 좀 성과를 올리고 일단 한덕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가 등장하는 것만으로 윤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도 탄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줄 탄핵에 희생됐던 사람입니다. 국정마비 그 부분에 희생이 됐던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난 탄핵 정국에서 한덕수 탄핵이 일어나면서 곧바로 보수파의 결집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0%를 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넘어서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보수우파는 괴멸됐을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것은 이재명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한덕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은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한덕수가 지금 소위 나와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치 근육, 이 국민의힘의 지금 4명의 후보를 보면 진짜 뭐 싸움꾼들입니다. 한동훈이 좀 정치 경력이 적긴 하지만 나머지는 뭐 정치 경력도 많고 대표적으로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홍준표, 김문수, 오세훈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 한덕수는 계속해서 유력한 변수로 남겨둬야 한다.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전에 사퇴하면 됩니다.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빅텐트, 지금 김문수가 계속 빅텐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김문수가 되든 뭐 홍준표가 되든 한동훈이 되든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면 그때 판세를 봐야 합니다. 날마다 판세에 따라서 전략 전술은 계속 변하게 될 겁니다. 그때 판세를 봐서 이재명과의 박빙의 승부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라면 또 판을 흔들어야 합니다. 판을 흔드는 방법은 그때 또 빅텐트, 후보 단일화입니다. 한덕수도 있을 수 있고 이준석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투입해야 합니다. 지금 보수우파, 자유우파 내에서 모두 동지입니다. 반 이재명으로는 모두 동지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 한덕수 효과는 뭐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모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교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문수의 생각이 정확하다.
라고 봅니다. 이 부분만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신이 출마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 전혀 아니다. 윤심이 아니다. 김문수답지 않습니까? 그 다음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잘해보라라는 격려를 받았다. 고생 많았고 잘해보라라는 격려를 받았다. 김문수답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됩니다.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을 모두 아끼고 가슴 아파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지금은 선거판입니다. 선거판에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지금도 갈라치기를 하고 지금도 누구는 된다 안 된다 뭐 윤심의 모든 것을 맡겨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지려고 하는 겁니다. 선거에 들어와서 지려고 하는 사람, 이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정치 평론은 그게 배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지지자들이 왜 지지를 해줍니까? 선거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줄 테니까. 그리고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수 우파 모든 국민들, 합리적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순위가 이재명을 제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획득하라는 겁니다. 국회 권력은 지금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앞으로 견제하고 제압할 것입니까? 행정부, 행정 권력이라도 장악을 해야 합니다. 사법부를 다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배격해야 한다. 배격은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자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많다라고 해서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주장과 부한 외동을 하는 것, 거기에 의한 후유증을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습니다. 그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었고 이 탄핵 파동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1단계로 20일 안에 이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판을 뒤집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합리적인 국민들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 정치평론, 언론은 모두 국민들이 바뀌는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과 다른 길로 가면, 자기 혼자 주장을 하면 누구도 듣지도 않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돈도 안 되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쪽에 이런 목소리는 이 한쪽으로 가두어서 사그라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쪽은 이제 계속 격려를 해서 이렇게 활짝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권력 투쟁입니다. 선거도 크게 보면 다 권력 투쟁이죠.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지지층,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을 펼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문수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정적이다. 지금은 권한대행으로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의 꿈을 꾼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정치 근육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가가 위기인데 이걸 안정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김문수다운 이야기입니다. 김문수는 솔직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김문수 들어 탈레반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말이 가끔 세게 나올, 말을 표현을 세게 합니다. 그런데 솔직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지금 아마 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은 가장 젊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한덕수 효과가 없이도 김문수로 한번 가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래야죠. 이 출마한 사람은. 만약 안 된다면 김문수는 또 속이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빅텐트도 하자. 필요하면 연합도 하자. 필요하면 연정도 하자라고 했습니다. 연정의 카드가 헌법 개정이 있고 이재명, 반 이재명이 있습니다. 연정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도 그 경선 룰을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데, 경선 룰을 어떻게 하든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은 이제 앞으로 부자 몸조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겉포장으로 거짓말만 계속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침대 축구를 하게 될 겁니다. 뭐 거기에 제대로 이재명 이후를 생각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있다면 들이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정치 미래가 열립니다. 뭐 언제나 반면교사인데 여야 또 뭐 이 정당 저 정당 서로를 쳐다보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에 반 이재명 세력이 있다면 연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다면 물론 판세에 따라서 모든 전략 전술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김문수가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진솔하고 너무나 척박하지 않습니까? 이 정국에 대해서. 어제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을 싫어하고 한동훈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송은재TV 제 댓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그 출마 선언은 뛰어났습니다. 이제 곧 홍준표, 오세훈 출마 선언들이 이어질 것인데 홍준표는 뭐 잘할 겁니다. 잘할 거고 오세훈이 조금 요즘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이게 오세훈의 장점일 수도 있고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뭐 이런 부분입니다. 한덕수, 이준석 또 다른 카드들은 이제 5월 달에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적어도 4명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나경원도 출마한다라고 하는데 다 출마를 합니다. 이게 용광로처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김문수도 있어야 하고 한동훈도 있어야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홍준표, 오세훈도 있어야 합니다. 누가 될지는, 누가 당선될지는 20일 뒤에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판이 뒤섞이고 격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흥행도 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그 선관위에서 굉장히 흥행 요소를 많이 넣고 재밌게 하겠다라고 해서 너무 재미만 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재밌게 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국민들이 봐야 합니다. 재밌어 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송은재TV를 저는 재밌게 하고 싶은데 제가 재밌게 못하는 것이 언제나 아쉽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부분이기도 한데 얼마든지 재밌게 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능 요소를 많이 넣어도 된다. 사실 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이 후보들을 평가하는 뭐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꼭 또 그 토론회나 이런 부분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많이 끄는 것, 또 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길을 많이 끄는 것이 중요하다. 흥행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다 들어와야 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누구든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처럼 섞여서 내일 발표가 되는데 내일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도 누가 될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가 탄생하더라도 만약 이재명과의 박빙의 승부 누가 될지 모른다. 또 소위 필요하면 뭐 연정까지를 포함해서 완전히 후보 단일화, 판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위험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가면 이재명 그대로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합니다. 이재명 개인 독재입니다. 민주당 독재도 아닙니다. 뭐 삼권 분립 다 의미 없습니다.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이재명 뭐 대통령 되면 전부 이민 간다라고 하는데 이민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민 가서 되겠습니까?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전쟁입니다. 한동훈이 어제 전쟁이다라고 했는데 뭐 한동훈만이 아닙니다. 김문수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습니다. 전쟁입니다. 죽습니다. 다. 지금 모두 죽는 이 판 앞에서 지금 뭐 어느 후보가 좋고 어느 후보는 안 되고 어느 후보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전혀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뭐 누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아니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전문가들도 완전히 판을 뒤섞어서 완전히 뭐 흩어려 버려야 합니다. 필요하면 민주당 이재명까지 완전히 흩어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갈라치기는 그게 배신자고 역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이 후보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 김문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경선에 들어가면 이제 치열하게 치고받아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비상계엄이 옳은 것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치고받아야 합니다. 이재명을 왜 제압해야 하느냐? 치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완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층이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후보구나. 이 후보로 모든 것을 몰아주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는 방법입니다. 세게 싸우면 세게 싸울수록 더 화합하고 뭉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2달도 안 됩니다. 한 달 안에 국민의힘 후보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 한 달 안에 이재명을 제압해야 합니다. 이 길로 가는데 김문수와 한덕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